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 품질 관리 분야에서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관련 용어 해설 시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강사 소개 인사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은 용어 1편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나머지 부분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용어를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IS 9000 요구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4개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고 최근에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그리고 품질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강의하려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이 용어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5년 버전 9000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고, 9001을 수행하려면 용어의 정립이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138개 용어 중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50여 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건설 현장의 품질 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어는 13가지의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용어 5개, 조직에 관한 용어 9개 이렇게처럼 다 합하면 138개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 중에서 건설 현장이나 건설 사업에 관련되는 품질에 관한 용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한 5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명, 미션. 최고 경영자에 의하여 표명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이 미션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참여만이 가능한 거죠.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최고 경영자, 현장 소장님이나 사장님의 참여 없이는 미션이 없는 거죠.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표명한 우리 조직의 미션, 명확한 사명이 품질 방침이 되기도 하고 품질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품질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현장 소장님의 품질의 방침이 또한 품질의 목표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발전하고 하는 목표의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이 필요로 하는데, 전략의 용어의 그 의미는 공사 착공 단계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장기적이거나 종합적인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전략이라 하는 겁니다. 전략. 요구사항 관련 용어 중에서 품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구사항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requirement로, 그렇죠? 요구사항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품질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구사항이 무언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이란 명시적, 묵시적, 의무적, 이거를 우리가 과거 버전, 지금은 IS 9000인데 9000 이전에는 8402였거든요. 25년 전에. 그때 당시 제가 그 암기했던 요구사항에 그 용어 해설하고 지금 말하는 용어 해설하고 차이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요구사항을 뭐라고 했느냐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체,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시적이거나, 자, 이 화면을 보시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요구를 만족을 시키는 능력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체, 이렇게 20년 전에는 품질의 용어의 정의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용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래 요즘에 와서 최신 용어의 버전의 요구사항의 그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needs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또는 기대라는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이라는 또 단어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의무적이라는 용어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눈에 딱 보이는 계약서라든가 법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이 명시적이었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거나 말로 내지는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이고 통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게 다 묵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needs, 그렇죠? 그리고 기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상당히 이제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과거에는 법 잘 지키고 고객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 잘 지키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일반적인 관행적인 그것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다 적합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어떤 기대 또 의무 어떤 또 필요성에 느끼는 그 니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질을 공부하는데 품질 관리, 품질의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의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명확합니다. 대상은 우리 현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고유한 우리 현장의 특성, 그렇죠? 건축 현장, 토목 현장, 아파트 현장, 우리 현장의 특성의 그 모든 그 요소들의 집합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품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설명, 실체, 항목, 그렇죠? 눈에 보이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대상이 된다고 하고 대상의 그 종류는 물질이 있고 또 비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는 상상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품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역이나 서비스 활동도 있는 거고 일하는 공정, 이 프로세스도 대상이 될 수 있겠고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 우리 회사의 조직도 대상이 되는 거고 아울러 우리 회사의 시스템도 대상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사람, 시설, 장비, 기법, 방법, 돈, 정보 이 자원들도 다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그 요구사항 용어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합이 있습니다. conformity, 반대말로 non-conformity, 부적합. 그래서 defect. 이거를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적합 상태가 품질에 관한 활동의 기본인데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세요. 적합은 요구사항의 충족이거든요. 요구사항의 불충족이 부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적합인데 불충족시키면 부적합이 된다는 거죠. 그 부적합적인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용도의 부적합적인 상태는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디펙트, 결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적합적인 상태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부적합적인 상태는 적합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진행되지 않고 방치하면 결함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품질의 결함에 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됐다. 자동차나 비행기에 부속의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적합적인 상태로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적합은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활동은 이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면 품질관리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면 결함이 된다는 겁니다. 결함의 상태는 PL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roduct Reliability. 다시 한번 Product Reliability. 제조물 책임, 생산자 배상 책임, 설계 결함에 의한 사고, 제조, 생산, 시공에 관한 사고,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 겁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 생산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 시에는 배상을 해주는 법입니다. 배상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배상은 1대1의 배상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집단 손해배상을 생각한다면 우리 조직, 우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주민 1000명이 1000세대에서 발생되는 단순한 하자가 10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피해인 겁니다. 제조물 책임법.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잘하자고 하는 취지는 결함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이 활동을 우리는 품질에 관리하는 타켓, 목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역시 그 요구사항 관련 용어 중에서 이 세 가지의 용어를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회사가 입찰을 하거나 그리고 수주를 하려고 하면 고객들로부터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매 해년마다 7월 말이면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공에 참여한 건설회사의 실적을 평가를 하는 걸 시공능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의 취지는 발주자가 이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연도에 건설공사 실적과 그리고 회사의 경영 상태 그리고 시공 기술 능력 그리고 하나 더 신인도를 기술 능력 평가해서 매월 7월 말에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신인도 평가할 때 그 신인도란 단어가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국어 사전을 좀 봤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좀 보시면 네이버 국어 사전에 제가 신인도 한번 제가 이렇게 검색창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 다시 한번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 이게 신인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인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인도 국어사전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 신인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구되는 만큼 그리고 요구될 때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주자가 시공사를 대상으로 봤을 때 공사를 계약을 하는데 발주자가 요구하는 만큼 또 시공하는 관련하여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 상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신인도 평가를 하는 건다. 그런 취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표준 ISO 9000, KS 9000의 신인성에 대한 설명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 자, 신인성 여기 때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능력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출력,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 제반 준비하고 투입을 하고, 그렇죠? 인력 투입, 인건비 투입이죠. 재료비, 자재비 입력을 해서 완성된 공사 수행의 종료가 됐다는 것은 출력이 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시는 또는 실현할 수 있는 건설 현장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품질 경영에 관한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직무, 업무에 대한 능력은 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렇죠? 지식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배운 스킬, 그렇죠? 스킬. 그렇죠. 스킬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킬. 스킬이란 단어를 번역하면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이지만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 기술도 참 그 안에 많거든요. 근데 현장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술이 좋다. 그런 건 일을 잘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스킬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지식과 경험에 의한 기술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직무에 맞는 업무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활동, 이게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그래서 이 직무 능력 표준 앞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NCS라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의 3대 요소는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품질 경영에서 표현을 한다면 해당 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는 실현시킬 수 있는 현장 시공의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기본이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능력에 대한 설명과 신인성에 대한 요구사항 이해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추적성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 그동안 수행한 일에 대한 스토리, 과정, 그렇죠? 이력이죠.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의 이러한 모든 활동의 적용 또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능력. 조금 난해하죠, 설명이.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 업무에 관련된 배경 정보 지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관련된 그 연결된 것들을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그리고 일하겠다는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없는 이 태도를 갖춘 상태에서는 이렇게 추적성 활동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추적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발전하는데 상당히 앞서가는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에 관한 용어, 능력과 추적성, 신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노베이션. 사회적으로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이노베이션이 뭔데? 혁신. 그럼 혁신의 의미가 뭘까? 가치를 실현하거나 재분배하는 새로운 또는 변화된 대상, 가치를 실현하거나 재분배하는 또 무언가 새로운, 그쵸? 또 새로운 가치, 이 변화된 대상. 예를 든다면 혁신의 결과가 제품으로 발전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 중에서 혁신의 결과 제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도체로 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스마트폰과 폴더폰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의 결과의 제품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의 결과가 산업사의 혁신을 또 일으켜주는 겁니다. 품질의 발전은 혁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을 하려는 의지가 가치를 실현을 하거나 더 발전시켜서 사회 전반에 재분배한다는 새로운 변화의 대상 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혁신하지 못하고 혁신의 의지가 없는 조직은 도태가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목표, 품질의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O 9000에서 달성되어야 할 결과입니다. 로또 복권을 우리가 살 때 당첨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목표인 겁니다. 그거는 달성돼야 할 결과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추상적이고 막연한 결과는 건설 현장에서 품질의 목표로 설정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품질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달성을 시킬 수 있는 가능한 결과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문서화를 보유하라, 문서화 정보가 유지가 되라, 문서화 결과의 진행 여부를 추적성에 의해서 기록을 남기고 유지하고 그런 그 요구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막연한 목표를 명시하고 설정을 하고 수립을 했다면 목표 대비 진행부터 점검, 개선까지가 다 부적합이 되는 겁니다. 제 이 용어를 가지고 현장 활동하는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ISO 9001 요구사항을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지금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는데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현장 활동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